innocent can never last. Wake me up. 그분들 모습에서 저분들의 어떤 그 나이 드신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저렇게 늙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냐, 노화 방지다 뭐 이렇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럴 때 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Years has gone so f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고혈압, 당뇨, 뭐 저 뇌졸중, 그다음에 이제 암 이런 것은 자 이런 생활 습관 질환이 안 걸렸어요, 도대체. 자 그러면 일반인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한 30%였다는 이 사람들은 평생에 그런 걸린 한 2 내지 3%밖에 되질 않아요. As my memory rests, but never forgets what I lost.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화 연구의 세계적인 석학을 만난다니 저는 올 때부터 가슴이 설렜고 또 화면에서는 많이 뵀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이분이 본인 노화에는 얼마나 신경 썼을까, 뭐 여러 가지 또 그죠? 건강은 어떠실까, 예.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예. 올해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되는지요? 아이고 부끄럽지만 금 전에 회갑입니다. 회갑. 예. 회갑 맞으시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축하받을 일 맞죠? 아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세요. 민망합니다. 잔치는 하셨습니까? 아이고. 그 과거에 예. 우리의 수명이 좀 짧을 때는 예. 환갑이 대단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잔치를 했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예. 언제 이런 말씀을 한 예.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회자 붙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 나이가 60이 되면 회갑, 그래서 잔치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부가 함께 올해 60년을 사면 그 회혼이라 그래요. 예, 예. 회혼 잔치는 그것은 그 지역 사회가 크게 해주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과거 급제해가지고 또 60이 되면 회방이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왕이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축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회방하신 분들이 90원질이 되고 그러셨죠. 예. 그 요즘은 이제 뭐 우리의 수명이 좀 연장되다 보니 회갑 잔치 하시는 분은 드물게 있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고희 예. 또 팔순 이럴 예. 때 이제 되게 하는데 아마 이런 회갑 잔치가 없어진 것도 우리 박상철 교수님 같은 이런 학자들이 상당히 기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오래 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요새 이제 그것은 제가 그렇게 표현을 그러지만 이제 이러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 우리가 79세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79세가 되니까 60은 이건 아주 뭐라 할까요? 게임이 안 되죠. 아주 젊은 나이죠. 예, 예. 60을 가지고 어디 가서 예. 뭐 사람들 모아서 축하한다 한다 이러기는 참 이제 민망한 그런 게 이제 예. 된 것이죠. 예. 올해 회갑이시면 되게 이제 뭐 중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질환들도 이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참 고맙다고 하는 게 우선 부모님께 저를 건강하게 낳아주셨다. 우선 그것부터 이제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아직 특별한 질환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주 그런 걸 고맙게 그럼 생각하고 성인병 있습니다. 하나도 없으시고? 예, 하나도 없습니다. 신체 검사하면 깨끗하게 나오시고? 뭐 아직은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늙는 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시잖아요. 예. 그럼 많은 분에게 또 그걸 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교수님은 그걸 실천을 하고 계시겠죠. 작년에 제 차를 없애버렸습니다. 걷자. 걸으시려고. 걷자. 그래서 가능하면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하루에 만보 걷기 운동 하듯이 예. 근데 꼭 만보는 잘 안 돼요. 하지만은 그 비슷하게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제일 지금 현재 신경 쓰고 있는 일입니다. 내 몸 상태를 보면 추측이 내가 몇 세까지는 뭐 충분히 버틸 것 같다. 이런 건 있잖아요. 그 한계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실컷 이제 살다 가야지요. 그 웰에이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책도 웰에이징하고 예. 내셨고 우리가 웰빙이란 말은 많이 쓰는 말인데 예. 웰에이징이 아마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걸 좀 풀어주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노화 연구한다 그러니까 전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노화 방지 연구하냐 또 항노화 연구를 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 제가 약간 좀 불편함을 느껴요. 그런 말을 듣는 자체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제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뵙고 예. 100살이 넘으신 어르신들 벌써 뭐 250여 명 만났으니까 많이 만나 뵌 것이죠. 근데 그분들 모습에서 저분들의 어떤 그 나이 드신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저렇게 늙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냐, 노화 방지다 뭐 이렇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럴 때 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거, 참 그 당당하게 늙어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할까. 그 웰빙이라는 거, 우리가 참살이라 그러죠. 예. 진짜 정말 좀 참된 삶을 사는 거. 그다음에 요새 또 웰다잉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웰다잉, 예. 웰다잉. 정말 이 참 죽기죠, 이게. 제대로 죽는. 예. 그럼 이 가운데가 뭐냐? 웰빙하고 웰다잉하고. 예. 그럼 이게 이제 웰에이징이 되지 예, 않겠습니까? 예. 웰에이징. 빙에서 다잉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에이징인데. 웰에이징을 그러면 그 아주 좋은 말로 예. 그대로 한번 풀어주면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참늙기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참늙기. 예, 참늙기. 참늙기란 것은 참늙기. 자연스럽게 이쁘게 늙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맥락.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갖지 말고 예. 아주 참 당당하게 우리가 참 그 수용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늙어보자.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웰에이징으로 살면 예.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70, 80대도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자 이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뭐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봅니다. 100살 정도 되시면은 정씨 우리하고 대화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예. 또 좀 일상생활이나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아주 의문이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100세 어르신들 딱 만나 뵈러 가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그분 지금도 아주 씩씩하게 왔다 갔다 하신 분을 많이 만나 뵙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가 노화 연구하면서도 노화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오래 살고 싶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래 살면 내가 어떻게 할까? 오히려 그런 걱정도 사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교수님 볼 때는 그거는 기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100세 어르신들에서 우리가 질병 패턴을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예. 이분들이 예를 들면 평생 100살이 되시도록 어떤 병들을 얼마나 앓으셨을까? 병력 조사를 쪽에서 봅니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 뇌졸중, 그다음에 이제 암 이런 것은 자 이런 생활 습관 질환이 안 걸렸어요, 도대체. 자 그러면 일반인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한 30%였다는 이 사람들은 평생에 그런 걸린 것이 한 2 내지 3%밖에 되질 않아요. 예.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병이 안 걸렸을까?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유전자가 특별히 처음엔 제가 유전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생활 습관이 좋았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 이렇게 딱 한마디 해버리면 답이 다 풀리는 거죠. 그 한국인의 수명을 보면요. 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인의 40대 사망률이 세계 제일 높다. 그래서 저는 40대 때 굉장히 걱정했었어요. 예. 요 고비는 넘겨야 된다. 괜히. 예.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하시니까 예. 그러면 한국 사람은 몇 살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40대 넘어가면 또 몇 살 고비를 잘 넘기면 또 더 오래 가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항상 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넘어갈 때가 제일 고비입니다. 예. 그 어디나 마찬가지. 예. 근데 우리나라 특히 이제 여성보다도 이제 남성에서 그렇습니다. 예. 남성.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남성들이 또 85세 고비가 있습니다. 예. 85세를 못 넘깁니다. 아, 85세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커브가 있는데 예. 그때 예를 들면 여성보다도 남성한테서 그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제 그만큼 우리 한국 남성들의 생활 패턴, 생활 문화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대 후반 언저리에서 아무래도 이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또 사람 많이 만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또 문란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또 한국 남성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70대 후반부터 남자들이 사회적 역할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완전히 외롭게 그냥 이 고립화되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생활 패턴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소지로 많이 빠지게 그때부터 되고요. 한 85세까지가 그런 시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5세를 딱 넘겨버리면 예, 85세 넘기신 분들은 이제 또 건강하십니다. 또 그때부터 건강.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85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40대 후반하고 85세 그 언저리를 예. 이 두 개의 고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85세 고비를 넘으면은 예. 그다음에 장수길로 가십니다. 예. 그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장수를 자꾸 파먹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 장수는 이제 장수 모델이라는 것을 제가 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예. 제가 이제 집 짓기다. 장수라는 건 집을 짓는 것이다. 예. 그러면 장수라 그러면 이제 큰 집 지으면 장수하는 것이고 높은 집 지으면 장수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큰 집을 지으려면은 뭘 우리가 단단하게 하느냐?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그렇죠. 예. 기초. 그다음에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해. 예. 그다음에 지붕을 튼튼하게 세워야 해. 그렇죠. 자,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보자. 예. 그럼 이제 기초라는 것이 뭐냐? 우리 가지고 있는 유전자지요. 그래서 무슨 체질이다 뭐다 그 유전자죠. 기본적으로 예. 물려받은 내 몸. 좋은 유전자가 예. 있어야죠. 그다음에 이 기초 중에 하나가 이 남자 여자냐 하는 성별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가 또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또 그 성격이 또 중요합니다. 예, 그 성격이 또 굉장히 또 이 장수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성격도 기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 사회 문화 예. 또는 생태 환경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기초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격을 기초로 넣는 이유는 우리가 성격을 쉽게 못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 어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좋은 거예요? 뭐 하여튼 성격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장수와 관련해서. 예, 그럼요. 그리고 뒤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 흥분도 하시지만은 딱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딱 뒤가 없는 장수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붕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그 무엇이 지붕이냐? 소셜 케어, 메디컬 케어, 이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서포트 또는 의료 혜택 이런 것이 큰 지붕이 되죠. 예.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음. 우리 장수에. 이제 그중에 첫 번째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소위 운동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예. 운동이라는 거. 운동.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다. 음. 두 번째는 이제 먹는 거죠. 영양이죠. 먹는 거. 아주 참 그것도 중요합니다. 운동하고 식습관.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이제 관계입니다. 예. 부부 관계라든지 자식하고 관계라든지 또 이웃 사람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그 릴레이션십 이게 다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또 기둥이 뭐냐? 사회 참여입니다. 사회에 참여해서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성취감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어떤 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래야 이게 기둥이 돼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개인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4가지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거, 예. 또 먹는 거 조절하는 거, 예. 또 이웃과의 관계를 단독하게 하는 거, 또는 가족과의 관계를 단독하게 하는 거, 그리고 사회 참여하는 거, 봉사활동에는 뭐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4가지가 우리가 장수인들에서 그 하나하나의 그 특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체 노동자하고 정신 노동자 그 2가지 가지고 분류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그 장수와 연관만 장수와 연관해서 다른 여건이 똑같으면은 육체 노동보다는 정신 노동이 유리합니다. 근데 육체 노동이 그 운동하고는 분리가 아니 그런데 그게 뭐의 차이점이 있냐면요.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머리를 쓰게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리 몸을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꼭 무슨 펜때도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음악을 하시든지 또는 미술을 하시든지 또는 무슨 과학을 이런 분들이 일반인보다 평균 수명이 10살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 활동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몸을 움직이는 그런 그 몸을 쓰는 운동에 우리 크게 2가지로 우리 구분을 합니다. 신체 활동을 하나는 운동이냐 노동이냐. 예. 운동과 노동의 차이점 뭐냐? 노동을 많이 한 사람이 오래 살지 않겠냐? 그렇게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동이란 것은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고, 예. 운동이란 것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도 그렇죠, 관계를 그렇죠. 지으면. 근데 이제 노동이라는 것은 또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 그 동작을 되풀이하는 것이죠. 예. 똑같은 동작을 예를 들면 망치를 두드려 망치만 두드리고 앉았고 톱치는 사람 톱치는 이것만 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건 노동입니다. 운동이란 것은 뭐냐면 전신을 같이 풀어줘야 합니다. 전신을 같이. 그래서 몸의 그 균형을 취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중간에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이렇게 신체 운동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무리한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과 노동을 구별해서 그래서 이 장수의 기둥이 노동이 아니고 운동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머리도 써야 하고 내 몸을 고루고루 써라. 그게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인간이 장수하려면 아무튼 운동은 꼭 필요한데 교수님은 지금 걷기를 지금 실천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종목이. 그러니까 몇 가지 추천하신다면 저는 뭐 걷는 거, 등산하는 거, 그 높은 산 등산하는 거 아니고요. 그 언덕을 오르고 내린 정도의 그게 뭐 소위하면 그 장수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언덕이 많은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저는 뭐 돈도 안 들고 또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런 실내에서 이렇게 기계에서 막 그 헬스에서 짐에서 움직이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걸으라 하는 이유가 또 언덕을 거르고 뭐 오르고 내리고 하라는 이유가 이제 자연도 보고 또 이렇게 이제 이 변화되는 모습도 보고 꽃도 보고 그런 요소들이 그럼요. 하나에게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그 지적인 그 이 활동과 같이 가는 것이 지적 또는 감정적인 이런 모든 것이 같이 갈 수 있는 운동. 그러면 저는 그것이 운동이 제일 좋은 것이 이제 걷는 거다.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걸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 장수 지역은 이렇게 이 구비구비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어디가 장수 마을이고 이런 자료들이 그 교수님이 연구하신 부분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한참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별 장수도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등부터 우리나라 한 250개 시군구가 있죠. 그래서 그 장수도라는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쭉 순위를 매겨봤죠. 1등부터 250등을 저희가 순서를 다 매겼어요. 1등이 어디예요? 자, 1등부터 하여튼 뭐 한 10등까지 이런 걸 우리 장수 지역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50등, 240등에서 250등 여기는 이제 단명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차이 좀 많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수도가 이게 소위 수명이 짧은 지역은 우리 많은 지역 사이 몇 배가 차이가 나느냐? 5배가 차이가 납니다. 5배라는 말씀은? 장수도가 5배 차이. 장수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65세 이상 노인들 전체 숫자에 85세 이상 노인들이 몇 퍼센트냐. 이걸 가지고 우리 장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5세 이상 넘어야 우리가 장수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꼭 100세가 아니라도 그런 비율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장수도를 비교해서 보면 딱 우리나라가 구별이 됩니다. 여기가 장수 지역이다 또는 단명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1차 저희들을 보고는 우리나라 이제 장수 지역이 마침 이제 호남 지방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리산 서쪽 남쪽 그래서 이제 구례, 곡성, 순창, 담양 이 지역이 특별히 눈에 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구곡순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곡순담. 구곡순담. 그래서 대표적인 장수지역. 구곡순담이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어떤 그 장수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 지역이 왜 장수를 하느냐 하는 연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우선 그 구곡순담이란 그것은 여러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구례, 곡성, 순창, 담양이 딱 넓은 평야지대가 아닙니다. 아주 그 언덕이나 이 산 이렇게 많은 지역이죠. 이렇게 이제 산들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교통이 좀 불편하고. 교통이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 일상생활이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구곡순담이란 그 지역이 우리나라 남쪽 아닙니까? 남쪽이기 때문에 기후가 또 온화하고. 그럼 좀 추운 데보다는 좀 온화한 그렇습니다. 이제 기후가 온화하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노인들한테 제일 큰 사망 원인이 사실은 폐렴입니다. 그 폐렴이라는 것은 감기입니다. 자, 이렇게 겨울처럼 온도 차이가 심하고 아주 춥고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감기가 아주 쉽게 걸리시죠. 또 폐렴이 바로 가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노인성 사망 원인으로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그래도 적은 것이 온도 기후가 이제 그 온화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 평야지대보다 이게 산간지방이 좋은 또 하나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식품이 단조롭지 않고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러면 평야지대는 그 뭐 해봐야 그 기껏 주로 재배하는 것들 마당에 텃밭에 있는 것이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힐리 언덕에 그 산이 많이 이런 그런 지역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나물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나물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식품 조사하면서 식품의 다양성 빈도를 조사합니다. 다양성 빈도를 조사할 때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 이런 것이 또 영양 보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그 좋은 기능성 어떤 그 식품을 보충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장수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아주 교통이 아주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예. 되게 이제 이렇게 그 뭐랄까 소외된 지역이에요. 예. 소외된 흔히 말하는 오지. 그렇죠. 예. 오지 그런 개념이었죠. 지금은 이제 다들 길이 뚫려서 예.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다 오지 아니었습니까? 예, 예. 누가 들락날락 했습니까? 예, 예.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외부에서 자연적인 어떤 그런 교류에 의해서 무슨 병균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빈도도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뭐다에 노출되는 것이 훨씬 더 적었을 것이다. 하긴 외진이 예. 안 들어오면 뭐 요즘 유행하는 플루 같은 경우도 감염될 확률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아,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작용하는구나. 장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노화연구의 세계적인 학자이신 우리 박상철 교수님이 우리 지역 출신이란 사실. 저는 이제 광주 중앙초등학교 예. 나오고 서중 옛날에 서중이 예. 나왔어요. 그다음에 광주 제일고등학교 나오고 그러고 제가 이제 서울대학으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광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의 부친이 그 이 지역의 유명한 원로이신 뭐 광주 사랑, 무등산 사랑을 아주 오랫동안 실천하신 향토 사가 박선홍 예. 선생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를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그 제 인생의 하나의 큰 그 이 슬로건이랄까 표어랄까 예.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침이 되고 있는 말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버지가 하신 예. 말씀인데 걱정은 가불하지 말아라. 걱정은 가불하지 말아라.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사냐. 그 말씀은 좀 적어놔야겠어요. 예, 진짜.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예. 내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걱정하냐 하면 또 해결이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아버지의 그런 그 말씀이 예. 저한테 굉장히 그 낙천적인 그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갖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실제 모든 일에 임해서 그냥 그때 최선을 다하면 되구나. 예.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제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아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예. 걱정은 가불하지 말아라. 우리가 노화에 대한 걱정도 지금 가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80세도 안 돼놓고 내가 80대 돼가지고 아파 누워있으면 어떡하나 이 걱정들을. 예. 그런 거 가불하지 말아라 이거죠. 아우 예. 진짜 이건 예. 오늘의 어록에 남을 말씀 걱정은 가불하지 말아라. 예. 향토 사가신 박선홍 선생님의 말씀. 이 말씀하고 또 그것이 80한 5, 6년도에 제가 이제 한 번은 추석에 광주를 가려고 그때 차를 몰고 나섰는데 고속도로 진입도 못했어요. 4시간이 지났는데 아주 그때가 막 아주 열풍이 돌 때 아닙니까? 고향 찾아가. 한 4시간쯤 제가 헤매다가 도저히 고속도로 입구도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광주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마침 받으셔서 어머니 도저히 이번에는 이렇게 길이 열려서 못 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럼 그때 좀 쉬어라. 예. 추석에 좀 쉬어라.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안 내려갈랍니다. 그거 안 갔어요. 예. 그랬더니 그 뒤에 이제 신문에 2천만 명이 움직였다 적혀 이제 예, 그렇게 예. 크게 났어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마비가 되고. 그래서 한 보름쯤 있다가 아버님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또 저녁에 이제 반주를 하시면서 예. 반주 술 한 잔 딱 따라 드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벽을 이렇게 돌아 앉으시더니 한 잔 하시면서 내 새끼는 어디가 못나서 2천만 명에도 못 꼈다냐. 야,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무조건 내려가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다음 구정에 내려갈 때 23시간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갔는데 그 뒤로는 이제 제가 무조건 가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직접 내놓고 이래라 저래라 해보신 적이 없어요. 이런 어떤 그 간접화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주 꼼짝을 못하죠. 예. 아버지는 오래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 아버지 오래 사셔야 합니다.
오래 사셔야 하는데 그 교수님의 그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을 아버지도 지키고 계시는 이미 하시고 계십니다. 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또 결론이 유추되는 것이죠. 예. 제가- 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예. 발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암 연구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찍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70년대 후반에 벌써 예. 이렇게 40년 전이죠. 예. 그때 제일 큰 저한테 숙제가 뭐였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왜 암이 많냐, 특히 위암이 많냐, 또 간암이 많냐, 이게 전부 다 소위 이제 이 위장관 암이죠. 이게 먹는 것과 관계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식품의 발암 물질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 그것을 분석하는 것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고기 태워서 먹으면 암 요소 예. 있다는 그거 교수님이 이러나요? 이제 고기 태워 먹으면 발암 물질 생긴다라는 것은 이미 바로 그 전에 그 일본의 그 스기무라 박사라고 국립암센터의 유명한 선생이 예. 태워 먹으면 발암 물질 생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을 줄이려고 했는데 저 큰일 났어요. 막 고기를 먹으면서 막 태워 먹고.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고기를 구우면은 발암 물질이 많이 생기느냐? 그 이유는 뭐냐? 고기 굽는 온도다. 그래서 온도를 너무 세게 하면은 발암 물질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흐지부자에 구워 먹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거 다른 해결책이 뭐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섞어 보니까 발암 물질이 많이 중화되는 것이 바로 야채다. 근데 야채인데 그때 우리 한국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그 상추 쌈만 해 먹었을 때입니다. 근데 상추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뭐 가시다, 무잎이다 이런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좋더라. 그래서 색이 짙은 야채일수록 좋소. 그런 이야기를 그때 제가 80년대 중반에 이제 했습니다. 쌈 문화에 상당히 기여하셨어요. 뭐 약간 그런 셈이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보편화됐으니까. 예. 그럼 저는 그 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콩나물도 연구를 좀 하셨죠. 아스파라긴산. 예, 이제 그것은 아주 그 우발적인 사건입니다. 예. 그 술을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예. 아주 뭐 그냥 위스키를 막 이렇게 글라스에다 부어서 막 마시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그렇게 먹지 마라. 예. 그랬더니 야, 이 생화학 한다면서 뭐 너 국민 건강 어쩌고 이런 거 연구 안 하냐?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제가 좀 이제 일종의 외도를 했습니다. 예. 제가 했던 연구에서 조금 다른. 근데 아주 저희들이 손쉽게 찾았습니다. 뭘 찾았냐면 이런 알코올을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숙취가 생기죠. 예. 저는 이제 숙취를 제일 나쁘게 봤으니까 숙취 생기는 원인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겁니다. 예.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거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찾아진 것이 아스파라긴, 또 아스파라긴산 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아스파라긴이 어디가 제일 많냐? 이 세 가지가 많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숙주, 콩나물 이 세 가지 많습니다. 근데 숙주는 일본 사람들이 먹는 것이고 또 아스파라거스는 서양 사람들이 먹는 예. 것이고 콩나물은 전 세계 한국 사람만 먹는 압도적이죠, 콩나물. 그래서 이건 콩나물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콩나물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뿌리 부분에가 이렇게 뿌리를 다 잘라서 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아스파라진 덩어리입니다. 다 뜯어내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그냥 드셔라. 어. 그러면 그게 아주 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은 그러면 한 대접 이렇게 싹 마시면은 머리가 개운해지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박상철 교수님과 함께 100세 소년으로 사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00세 소년이란 말은 100세가 되더라도 소년 같은 마음과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자 그런 말씀이겠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100세 소년이란 말을 제가 이렇게 거론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일본에서 만난 한 100세 어르신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일본에서 만난 이 101살 되셨던 쇼지 사부로 박사란 분인데 이분은 자기를 100 year old boy라 그래요. 보이. 나는 보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제가 왜 자주 인상이 깊냐면 아주 독특하신 분이세요. 그 65세에 정년을 하시면서 내가 정년을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뭐 하나 배워야겠다. 한국이 변한다. 예. 그래서 한글을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한글을 하셔가지고 저 100살이 넘으신 저 한글로 대화를 했어요. 일본인인데 일본인인데, 한글을 그 예, 연세에 또 그러니까 시작을 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90살에 내가 90이 됐다. 예. 새거 하나 배워야겠다. 그래서 중국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100살이 돼가지고 하르빈 대학 가가지고 이 양반이 중국말로 특강을 했어요. 그리고 100살이 딱 되시더니 이 양반이 내가 이제 100살이다. 또 새거 하나 배워야겠다. 그래서 소련말을 배워. 러시아 말을. 근데 이 양반한테 이 양반이 배울 때 무슨 뭐 선생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개인 교습을 해가지고 배우시는 것이 아니라
NHK 방송에 나오는 그 이 중국말 강습, 예, 러시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배우셨어요. 제가 그 말에서 백세 소년 저는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을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한테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백세 소년이다. 70세가 그러면 무엇이겠냐? 80세가 무엇이겠냐? 그러게. 바로 그거죠. 그럼 그분은 100세가 돼도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1년에 보통 한 2번 내지 3번을 해외여행을 다니셔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유명해지시니까 강연 요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답지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도 한번 오십시오 했더니 아마 한국인 내가 105세 정도 됐을 때 그때 감세.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면 벌써 5년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참 잘 못 살고 있다는 생각 드는 게 아까 그 자꾸 미리미리 우리가 염려하는 게 많잖아요.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뭐 어차피 내가 죽기 전에 좀 많이 다녀봐야지 그런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60대까지는 다니자. 그래야 70 넘어가면 내가 잘 못 다닐 수가 있다. 내 몸이 분명히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이런 미리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잘못된 것이 또 아까 우리 쇼지 사부로 박사와 비슷한 케이스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서울대학교 노화 고령사연구소가 하고 있는 장수과학 최고 지도자 과정이 있습니다. 예. 이 장수과학 최고 지도자 과정의 이익인 게 작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등록을 해왔냐면 95살이 되신 분이 등록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95세가 되신 어르신이길래 제가 어떻게 수업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감동입니다. 내가 못할 이유가 뭐 있어? 그래서 그냥 수업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그 6개월 코스를 딱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일본으로 우리가 현장 실습 여행이 있습니다. 3박 4일간.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 양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5세 된 어르신이 또 그것도 그것인데 그냥 이렇게 교통이 복잡하고 시간이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가실랍니까? 사실 안 오셨으면 해서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 어르신이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박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씀 맞네요. 그래서 아이 그럼 가십시다. 매일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나셔야죠. 제일 앞장서시고. 그래서 정말 그분은 95세 되셨던 우리 지금 성함을 제가 이름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변자, 경자, 삼자, 변경사몽이십니다. 근데 지금도 아주 참 그 개인 기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아주 무슨 그래서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은 정말 100세 소년이라는 것이 그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90대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아버지 지레 걱정들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하지 마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게요. 안 될 것이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속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할머니들 뵈러 갈 때 이 할머니들 수줍어 하시는데 100세 되신 100세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가니까 그냥 와서 멀면서 고치시고 그냥 그리고 그냥 말씀하시다 웃으시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이 저렇게 참 수줍어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노래 하나 해주세요. 제가 꼭 그 노래를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가 뭐 그런 거 해 하고 이제 그 싫어 하시는지 몇 번 독촉을 하면은 노래를 하시는데 시작만 하면 끝이 없어. 그냥 춤도 추시면서 100세 어르신이 정말 하도 하다 보면 또 한참 하시다 또 부끄러우시고 또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100세가 되셨어도 저런 소녀의 마음이 정말 저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구나. 지레 우리가 늙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0세 소년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워있는 100세 소녀가 더 많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100세인들의 50%가 와상 누워있는 분입니다. 이제 와상 환자로 누워있는 100세는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뭐 그래도 살아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100세 어르신들은 지금 저희 조사에서는 약 한 10%가 와상입니다. 90%는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0세 어르신은 아직 보석이죠. 보석. 그렇죠. 그러니까 누워 계신 분은 우리가 화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보석 시대다.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이런 질문 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왜냐면 100세 노인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100세 노인 죄송합니다. 100세 소년들은. 근데 100세가 되면 머리가 다시 검은 머리 난다는 말도 있고 왜냐하면 막연하게나마 우리 인체가 100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젊어진다거나 뭐 있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 조사를 100세 어르신 만나 뵙고 다니면 이제 그 가족들이나 주변에 서시는 말씀이 두 가지 말씀하세요. 치아가 새로 나신다.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머리털이 다시 검해진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했으면 머리털은 검해지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봅니다. 예. 치아가 다시 나는 거예요. 하얀 머리에 예. 검은 것이 검은 이제 나기 시작하고 있는. 근데 제대로 된 머리카락이 나오는 예, 거예요. 제대로 된 머리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것이 저 말이 맞구나. 저건 상당히 저한테 좀 관심이 큽니다. 우리 의학적인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 근데 치아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전부 한 번씩 만져봅니다. 치아는 보면은 이 잇몸이 단단해져서 그렇지 꼭 치아는 아니더라. 잇몸이 단단해져가지고. 잇몸이 아주 소위 치아같이 아주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가 무슨 잇몸으로 씹는단 말이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예상되네요. 그 잇몸으로 그냥 고기도 다 씹어 드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치아 걱정 별로 안 해도 되겠네. 저도 지금 치아가 자꾸 이제 나이가 들면 안 좋아지잖아요. 그 걱정되는데 나중에 그러면 이가 다 빠져도 굳이 임플란트 안 해도 잇몸이 단단해져가. 하루에 칫솔질 몇 번 하세요? 2번요. 3번 하십시오. 3번. 아침, 점심, 저녁? 제가 그 장수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90세, 100세 되신 어르신들 중에서 자기 치아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을 몇 사람을 뵈요. 이야. 기가 막혀요. 그런 경우는 진짜 거의 이제 없는 분들이 대반인데 예. 한 2-3분 이렇게 이제 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치아가 건강하셨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루에 칫솔질을 3번 내지 4번씩 했다. 그리고 반드시 뭐 먹고 나면 칫솔질 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치아를 조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90세 후반이 됐는데도 이제 원치아를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을 진짜 저희들 뵙게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덜어 저희들 뵙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바꾸는 웰에이징의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백세인들의 그 일상생활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죠. 제가 그 백세인들의 그 삶을 보면서 이 장수의 어떤 공리다라고 주장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장수했을까? 또 저 사람들이 장수하신 분들의 특징이 뭘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 움직이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100세 어르신 중에서 건강하게 계신 100세 어르신이 방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이죠. 텃밭에 가시든지 그냥 뒷산에 가시든지 마을 왔다 갔다 하시든지 움직이신다.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를 들면 그 100세 어르신이 사는 집이 위치가 다 뻔합니다. 똑같습니다. 마을에서 되게 우리 그 전남이나 이런 이 100세 어르신 마을에 계신 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100세 어르신 집이 마을 어귀에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을 꼭대기 집입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꼭대기 집은 많이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장수하신 어르신들의 특징을 보면서 말씀드린 게 적응하라란 말을 씁니다. 적응하라.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쨌는데 하고 버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그 세상에 변화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당신이 느끼고 뭐 이런 것을 그대로 거기에 대응해서 변화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새 이제 컴퓨터가 왔다 갔다 하면 컴퓨터도 쓸 줄 알아야죠. 근데 그런 것을 내가 뭐 저런 걸 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장수하신 분들은 그런 어떤 많은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응해가는 그것이 무슨 꼭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장수하시는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또 다른 특징이 머리를 써라. 머리를 써야 합니다. 실제 머리를 쓴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연세 들어서 특별히 머리 쓸 일이 없잖아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머리를 쓴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냥 뭐 복잡한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도 하시면서 뭐 신문도 보시고 동네 사람들하고 뭐 이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자연을 보고 감탄도 하시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써라는 것이군요. 네 번째가 이제 느껴라. 감성을 가져라.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고 슬퍼하고 희로애락 감정이 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정 발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아하고 슬퍼하고 이게 장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뭐 좋은 거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그건 장수 못해요. 되게 연세가 들면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해가지고 자꾸 자기 표현을 숨기시잖아요. 그게 안 좋잖아요. 그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고 막 떠들고 웃으시고 춤도 추시고 또 노래도 하시고 장수하신 어르신을 뵈면서 저렇게까지 적극적이신가 감동할 때가 많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가 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뵈면서 느낀 것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그래서 뭐냐? 쓸데없는 짓은 뭘?
무엇이 좋다더라 뭐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살아왔던 것을 규칙적으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그 뱀 같은 거 이런 거 뭐 많이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쓸데없는 것을 먹지 마라 이거. 규칙적으로 사는 것이고 절제 있게 사는 것이고 중용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아왔던 것을 모든 리드미크하게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사는 거지요. 저는 그것이 이 장수하신 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장수하신 비결이다 생각합니다. 예. 무엇이 좋다더라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장수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리듬을 지켜가면서 아주 성실하게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걸 규칙적으로 사는 거예요. 백세인들의 그 식생활 네. 일단 소식은 기본이겠죠. 우리 흔히 소식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던가요? 전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이 우리가 소식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젊어서 너무나 많은 그 소위 생활 습관 질환 그 중에 제일 대부분이 운동하지 않고 또는 이제 과식이다, 비만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병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그 언저리에서는 이 소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게 해야죠. 예. 근데 장수하신 어르신들 이렇게 딱 뵈면서 이렇게 실제 식사량이다 뭐다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은 꼭 소식이 아닙니다. 필요한 양만큼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수하신 어르신 중에서 이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잘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80이 넘으신 분들은 잘 드시라, 잘 드시라. 고기도 드시고 뭐 잘 드시라. 하여튼 잘 드시는 게 뭘 먹지 한 이거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먹는 것도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이 먹고 나서 움직여라. 먹고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드시고 그 대신에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장수하시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식하고 육식 그건 뭐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채식은 좀 많이 하라고 이제 권장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권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식당이 채식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채식을 잘 하고 있는데 예. 요새 뭐 저 날 채소가 좋다 어쩌다 이런 뭐 샐러드 어쩌고 이런 건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먹던 대로 데쳐서 나물로 무쳐서 그것이 더 좋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성생활도 자료가 있습니까? 뭐 성생활도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9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예. 그런 그 제가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은 예. 그런 누앙스의 말씀을 제가 몇 번 듣습니다. 자, 그래서 성생활이라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실 수 있으면 금슬이 그게 바로 금슬의 원인이 아닙니까? 그 90대에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행복한 네. 삶. 근데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백세인의 밥상이나 뭐 특별히 드시는 게 특별한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상. 우리 이제 백세인의 밥상이라는 것이 뭐냐? 예. 우리 먹던 대로다. 우리 전통 식당이다. 그 백세인들 그분들이 드시는 식단이 예. 자 우리 뻔하지 않습니까? 자 밥이 있고 국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물 몇 가지 있고 예. 간장 된장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좀 뭐 부식으로 무슨 생선 한 토막이 나오든지 무슨 뭐 저 전이나 뭐 좀 있든지 예. 그것이 우리 밥상이다. 저는 이것이 백세인의 식단이고 그것이 바로 장수 식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인 건강 물론 중요하지만 자꾸 나이가 들면은 정신이 흐려진단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MC니까 예. 그 전국 노래자랑 하시는 송혜 선생님을 참 존경하거든요. 연세가 상당히 높으신데도 아주 그 기억도 다 출연자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다음에 곡목도 다 정확하게 소개하시고 그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뭐 그 복잡한 이야기 아니죠. 또 제가 지레 걱정을 예, 지레 걱정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머리가 나빠진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한 작품들, 파우스트 뭐 이런 유명한 작품들은 다 나이가 80이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작곡하고 또 이렇게 뭐 창작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정신적으로 뭘 못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지레 걱정할 그럼요. 필요는 예,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박상철 교수님께 건강하게 오래 사는 웰에이징, 웰에이징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건강한 백세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이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근데 뭐 나이가 어떻게 할 것은 내가 예를 들면 계속 나이가 들어도 내가 예를 들면 정신과 몸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게 움직여야죠. 아까 말한 그 5가지 원칙을 계속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몸도 움직여야 하고 마음도 움직여야 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많이 이제 소홀해지지요. 예. 자, 그랬을 때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웃과 자꾸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친구를 맺고 같이 상의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농촌에 있는 분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도해지에서는 이게 아파트 생활화 되니까 그런 것이 단절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외로워지고 그 삶의 의미를 없게 되고 예. 이런 것이 저는 이제 문제다. 그래서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게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사회 참여다 뭐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무슨 돈을 번다 어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이제는 이제 사회 환원한다. 내가 사회 봉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역사회 할 일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무엇인가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뭐인가 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걸 찾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이것은 하나의 이제 지역 사회 차원이죠. 하나의 지역 사회나 이런 거 국가나 이런 차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요즘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랬으면 하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네. 우리가 그 국민 의무 교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6살부터 하는 것은 우리 의무 교육이죠. 네. 그래서 뭐 이 하나의 이제 국민으로서 지금 중학교까지 예, 성장해서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예. 이 의무 교육이죠. 예. 그것은 1차 의무 교육이다. 예. 60이 넘어서부터는 2차 의무 교육을 국가가 하자. 자, 나이가 60인 사람이 지금 이러면 언제 이 사람이 돌아가실 거냐? 그럼 65세, 70세 돌아 아니다. 적어도 30년은 더 살게 돼 있다. 예. 자, 그러면 30년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겠느냐? 자, 그렇게 해서 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30년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각오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자. 무엇인지 하자. 두 번째가 주자. 세 번째가 배우자. 하자, 주자, 배우자라는 개념이죠. 이제 하자. 우리 한자로는 행지, 주자는 여지, 배우자는 습지 이런 말을 쓰는데 예. 자, 하자, 주자, 배우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배우자라는 것은 정말로 국가나 지역사회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제 2차 의무교육이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건강이다, 돈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100세까지 사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뭐이 제일 행복일까? 100세가 되었을 때 당당한 모습. 예. 당신이 하여튼 인간으로서 내가 100살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다. 자랑스럽게 살았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큰 소리 딱 칠 수 있는 이 모습. 정말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하고 같이 또 나눠주고 또 사람들을 챙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삶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당당하게 늙는 모습. 저는 그것이 제가 장수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Try